제2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오늘 단편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 장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네 분의 감독님이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씩 본인 영화 그리고 간략하게 지금 모니터 너머로 보고 계실 관객분들께 짧게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김미등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 연출한 김미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에 따른 춤을 춘다라는 작품을 연출한 변성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낮의 우리 연출한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월을 만든 베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감독님 나와주셔서 정말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아마 방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영화에 대한 질문거리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통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항상 들으시겠지만 이 영화를 만드신 어떤 연출 의도, 어떤 점을 이 영화로 표현하고 싶었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베프 감독님부터 네, 순서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저는 6월이란 영화를 이제 춤을 한참 추던 시기에 만들게 되었는데요. 춤을 추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 춤을 모두가 췄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만들게 됐고, 좀 보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하다가 못 가게 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래도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낮의 우리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태어난 존재만으로 좀 사회에 배제되는 인물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MTF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성소수자 사회 안에서도 차별받고 좀 폭력을 받았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다룬 이야기가 어떤 육아, 보육 뭐 이런 이야기인데 친누나가 육아를 현재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조카들을 자주 돌볼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여러 화두들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차분하기보다는 약간 좀 병적으로 이렇게 마녀사냥 하듯이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좀 차분하게 좀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라는 것도 뭐 사실 육아가 어떤 생물학적인 부모한테만 국한된 이야기는 더 이상 아니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걸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작점 같은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분씩 이번에는 질문 드리는 걸로 할게요. 방금 마이크를 내려놓으셨지만 김미등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영화의 오프닝에 등장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너무 강렬한 막 비트에다가 가사도 뭐 벌레 막 이렇게 외치는 느낌이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무키무키 만만수의 노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느껴졌냐면 가사 자체는 뭐 풍뎅이, 무당벌레 되게 동요적으로 느껴지는 되게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왠지 노래를 듣다 보면 되게 흔히들 이제 괴랄하다라고 하잖아요. 되게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 전반에 흐르는 정서랑도 이 노래가 관계가 있는 건지
또 배경도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혹시 의도한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와 당연히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 만들 때 음악 자체를 후반 작업할 때 생각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 때부터 음악을 조금 신경 써서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 음악을 미리 선택하던 작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프닝을 조금 고민을 하다가 샷 자체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스토리보드에서 벗어나서 찍은 게 없었는데 그게 좀 길게 앞부분이 찍는 샷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직업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음악이 있을까 이런 주요 머릿속에 그렇게 떠올리다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냥 그 리듬은 괴랄한데 뭔가 어딘가 좀 아이스럽기도 하고 좀 원시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마침 딱 그런 음악이 무키무키만만수의 음악이어서 물론 이제 가사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리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리듬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희한한 소리들을 많이 쓴 음악이어서 그러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이나 이런 거를 그냥 처음에 좀 내던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신에 따른 춤을 춘다의 변성빈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곡 발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음악에 관한 거는 아니지만 축하드리고 저는 일단 영화 제목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요. 일단 신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느낌이잖아요. 또 뭐 이렇게 근엄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신의 딸이라고 제목을 지으실 때 그 무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제목을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영화 속에 신미라는 인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왜 이 친구를 인정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성별이더라고요.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냐 없냐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별을 나누는 건데 그건 결국엔 뭔가 좀 더 이렇게 인간의 선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 초월적 존재가 만들었다면 남성 성기를 있게 없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존재도 신미를 바라봤을 때 아들로 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딸이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낮에 김혜진 감독님께도 제목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제목에 대놓고 묵직하게 한낮이라고 쓰셨잖아요. 굳이 한낮이라고 하는 주는 의미가 또 따로 있을까요? 한낮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깜깜한 밤보다 더 저를 솔직하게 내보야 되고 그게 되게 무섭고 두려운 시간인 것 같아서 되게 무서운 시간처럼 느껴졌고 네, 그래서 한낮이란 시간, 그 무서운 시간 안에 우리들의 모습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어둠도 무섭지만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얼굴 속에 서려 있는 슬픔들 이런 거는 훨씬 더 큰 어떤 두려움, 아쉬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리셨죠. 배프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대거 등장하고 다른 영화에 비해서 어린이들의 군무라고 하는 게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싱그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춤 영화는 많지만 또 어떤 성인 아니면 전공자들의 춤에 관련된 그런 뮤지컬 영화들은 많은데 또 이제 어린이에 특별히 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질문이 다가오니까 되게 떨리네요. 이따가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관객분들이 없으시니까 네, 낯설어가지고 저는 그 6월 만들 때 좀 목표로 두고 싶었던 게 이제 솔직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좀 영화가 무섭고 좀 그만두고 싶은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피하려고 춤을 추고 있었고 아, 감독님이 춤을 추신. 예, 좀 취미로 좀 췄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졸업 영화를 찍게 되니까 그럼 내가 뭘 알지? 나는 좀 책도 많이 안 읽었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는 이야기를 하자 하다가 이제 제 어린 시절에 좀 많이 혼나던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내면은 이렇게 마지막 졸업 작품 하면서 시원하게 털어내고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 어린 시절에 그런 예, 불편하고 억압받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어린 아이로서 저의 시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가서 아이들의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랑 또 찍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연기 지도라든가 등등 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많죠. 그러니까 아역들이랑 작업을 하는 게 이렇게 막 다들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감독들은 컨트롤하고 싶고 근데 제가 이번에 6월 작업하면서 아역들이랑 해보니까 오히려 좀 성인 연기자들보다 또 장점이 있어요, 나름의. 일단 신뢰를 얻으면 저를 믿어주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쫓아온다는 거. 그래서 좀 편견이 없어가지고 디렉션을 있는 그대로 잘 흡수해주고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어려웠던 거는 이제 절반 이상이 연기자가 아니라 댄서들이다 보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쳐다봐서 편집할 때 진짜 네 마우스 여러 번 집어 던질 뻔은 너무 많이 쳐다봐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기쁨에 대한 영화니까 제가 촬영 단계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다짐했던 게 화내지 말자. 화내면 이제 기쁨의 메시지가 퇴색되니까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김미등 감독님 계속 그 베프 감독님 얘기 들으시면서 웃음을 사실 여기도 이제 보육교사라는 영화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찍으셨는데 감독님도 혹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저도 뭐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아예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이니까 사실은 어떤 교류나 이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었는데 그 또 주인공 한 친구가 되게 자아가 강해서 원래 그 주인공 한 친구 이름이 그 배역 이름이 승현인데 원래 승현이가 시나리오의 상의 승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연기를 못 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름이 바뀐 적도 있고 뭐 제 영화에 등장하는 마침 또 춤 관련된 얘기라 미리 이렇게 드릴 것 같은데 춤 장면 같은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막 어떤 통제를 해야 되고 제가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여러 번 갔다가 결국 편집 과정에서 첫 테이크를 썼던 장면인데 그때 아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그냥 음악에 제가 따로 어떤 디렉션을 주지 않고 막 그냥 자기들이 신나서 반응하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이어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냥 마냥 모든 걸 통제했을 때 좋은 연출이나 좋은 장면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또 다른 화면 안에 다른 레이어가 구성이 되면서 오히려 제 통제 밖에서 다른 장면이 연출되는 지점이었어가지고 연출적으로도 되게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랑 작업해서 흥미로웠던 지점이었던 부분이 그런 지점이었어서 되게 뭐 할 때는 뭐 여러 고생이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의미있고 재밌었고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어린이 배우들이어서 아직 뭔가가 형성되고 사실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촬영하다가 무슨 트라우마라든지 뭐 그런 걸 가져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촬영 현장에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거는 미리 이제 만나서 뭐 그 같이 촬영하기로 한 배우랑 사전에 뭐 한 달 정도 미팅을 계속 갖는다든지 뭐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길게 만나야 될 필요는 없었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낯을 많이 가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준비 작업들도 겸해서 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에 따른 춤을 춘다 변성빈 감독님도 다른 두 분 감독님 이제 어린이랑 찍으셨지만 또 잠깐 나오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가장 촬영할 때 힘든 게 어린이와 동물이라고 하던데 다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어쨌든 영화에서 이제 고양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신미의 모습과 비슷하다. 어쨌든 소외된 어떤 느낌? 그런데 소외된 존재가 이제 신미가 같이 뭔가 교감을 나누면서 또 위로를 전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짧은 장면이었지만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고양이를 또 이렇게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너무 맞고요. 이 영화에서 고양이가 딱 한 컷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전에 이제 신미가 대사를 하거나 이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지워진 존재처럼 보이는 그런 트랜스젠더들 우리 옆에 왜 없을까요? 그건 되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신미가 이제 혁태랑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 이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고양이가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한 컷에 짧게 고양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좀 우리 곁에 분명 있지만 지워진 존재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원래 랜덤으로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한낮에 우리 연출하신 김혜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면 저는 그 진주의 표정이 뭔가 많은 거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사실 거기서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보면은 동생 일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도 뭔가 이렇게 어떤 모멸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표정은 여전히 뭔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 무표정을 짓고 있지만 또 왠지 그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정을 막 표출하는 것 같은 또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진주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관객분들 각자가 느끼는 마음은 다 다르겠지만 감독님이 그 장면을 연출을 하실 때는 어떤 감정선들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양가적인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은데 동생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도 있지만 또 되게 지긋지긋한 가족의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서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게 표정으로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동생에 대한 어떤 사랑을 무표정으로 숨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김미든 감독님 제가 또 갑자기 또 질문을 드리면 바로 생각이 나가지고 감독님 영화에서도 얼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사의 뭔가 솔직하지 못한 표정이지만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아이들도 되게 두려워하는 표정인 것 같고 심지어 부모들은 얼굴조차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굳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도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갖는 게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나 가면을 쓰고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집이라는 장소가 되게 솔직한 얼굴이 많이 등장하는 장이고 어떻게 보면 그 부모랑 맞닿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솔직하지 않은 얼굴과 솔직한 얼굴이 막 교차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얼굴이라고 이 영화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즐기는 것 혹은 이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어떤 학대를 받는 것, 뭐 그럴 때 등장하는 얼굴이 당연히 솔직하게 나올 거라는 어떤 본능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주요로 생각했던 건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보육교사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솔직해지면 솔직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좀 피하고 싶은 진실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기른다는 게 결국엔 어쨌든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고, 그 희생을 시스템에 의해서 대가를 주고 어떻게 보면 전가를 시키는 건데, 그거에 솔직한 정서적인 지점이 조금 징그러운 얼굴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좀 피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부모들의 얼굴을 안 보여줘야겠다는 거는 사실 처음부터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부모들의 얼굴이 절대 솔직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잠깐 나오는 엄마의 얼굴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뭔가 육아가 실제로 해보면 그 모성을 많이 찬양하지만 사실은 신체적이고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도 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얼굴 같은 것들이 레이어를 생기면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지점들에서 주로는 주안점을 그래서 보육교사의 얼굴, 솔직한 얼굴, 감정을 좀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얼굴,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좀 레이어를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6월 연출한 베프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6월이가 주인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어떤 그 서사에서는 주인공이 어쨌든 뭐 방황을 하거나 그러다가 뭐 성장하게 된다거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6월이뿐만 아니라 그 담임 선생님으로 나오셨던 그분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서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담임 선생님의 캐릭터에 대한 어떤 소개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6월을 주인공으로 설정은 했지만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장의 지점이 6월보다는 그래도 혜림 선생님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저의 이야기를 많이 담다 보니까 6월 캐릭터에 대해서도 저의 모습이 많이 투영돼 있지만, 동시에 혜림 같은 이제 어른이 된 모습도 저 안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혜림 선생님은 과거에 6월 같은 학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고, 이게 뭐 표면적으로는 6월과 혜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치 정반합이 이루어져서 신테시스라고 하나요? 네. 그렇듯이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더 저의 의도였고, 그래서 이제 6월과 혜림 선생님이 추면서 점점 교실의 아이들의 파묻히게 하는 게 좀 더 이야기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고, 어쨌든 저는 6월에게 가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저에게 좀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선생님들을 막 원망하지만은 않고요. 이제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고, 덕분에 지금 저의 모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 같이 화합의 장에서 모여서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춤추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질문은 어쨌든 저의 질문이었고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감독님들의 단편을 본 다른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영화제 관계자들 분의 질문도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베프 감독님께는 주인공들이 춤을 너무 잘 춘다. 실제 댄서냐? 라는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진 감독님께는
준주가 굳이 프랑스 파리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굳이 그 장소인가? 이걸 궁금해하게 여기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성빈 감독님께는 촬영 비하인드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 신미역을 맡은 배우 혜준 배우님은 실제로 그 락킹인가요? 와킹인가요? 보깅 댄서로서도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또 캐스팅하셨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성빈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촬영 비하인드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너무 재밌게 찍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찍어가지고 힘든 게 사실 별로 없었고요. 그 혜준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육군 장교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저희 부대에 있었던 병사였었어요. 원래 되게 유명한 보깅 댄서였었고 부대 안에서 만나서 그때 뭐 부대 안에서도 같이 공연 같은 것도 뭐 하고 이랬었는데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좀 만나고 그러다가 사실 이 신에 따른 춤을 춘다의 첫 초고는 주인공이 댄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친구한테 같이 처음이지만 연기를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이 친구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 친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됐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20대 초반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 못했는데 파리라는 곳은 되게 미디어에서 많이 뭔가 환상적인 어떤 곳으로 계속 소개되고 그래서 뭔가 진짜 있는 곳인가 하는 그런 너무 막연한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서 네, 그런 제 생각을 담아봤고 그리고 되게 거기 가면 거리 예술가들도 많은데 진주는 그런 모습을 꿈꾸지 않을까? 거리에서 춤을 추는 사람인데 자기의 춤은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프랑스 파리라는 곳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출연한 아이들이 댄서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유튜브 얘기해도 되나? 네. 유튜브에도 제가 메이킹 필름 올리긴 했는데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했고 배우냐 댄서냐는 중요하진 않았고요. 이제 클래스 운영하듯이 하면서 캐릭터가 보이는 친구 위주로 뽑았고 그래서 춤 실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영화의 구성원으로 잘 어울리냐 이런 게 더 중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이 네 작품들이 핵심은 전부 다 춤을 소재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 팀에서 이 네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것보다 뭔가 작은 하나의 몸짓, 움직임, 물론 배우의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카메라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너무 극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네 작품을 상영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기쁠 때 뭐 즐겁게 춤추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춤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슬픔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간절한 바람 그리고 저항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중첩된 춤이야말로 진짜 괜찮지 않은 이 시대에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작품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한 분씩 본인의 영화에서 춤이라는 소재를 다룰 때에 고민하셨던 점 어떤 연출 의도 이런 것들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자, 김미든 감독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죄 지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시작 전에도 여쭤봤는데 미리 질문을 알고 있었는데도 되게 어렵네요. 어려운데 글쎄요. 저는 뭐
베프 감독님처럼 뭐 이렇게 춤을 취미로 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좀 되게 생경하고 낯선 장르였는데 저는 좀 원초적이고 그 본능적인 움직임일 때 더 춤이라고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춤 장면이 뭔가 처음 들을 때 나오는 음악은 뭔가 사람들이 익숙하고 조금 팝한 뮤직에서 시작되지만 그런 기대를 좀 벗어나고 싶은 춤들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보육교사가 추는 춤의 레이어가 좀 또 다르고 그 음악에 반응하는 아이들의 순수하게 반응하는 어떤 움직임의 레이어가 또 다르고 그러면서 또 춤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움직임으로 변할 때에 진짜 조금 보육교사가 가진 맨얼굴 같은 느낌의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레이어들이 좀 켜켜이 쌓이면서 좀 솔직하고 좀 기존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면의 좀 깊은 얼굴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자면 그런 얼굴들하고 비슷한 좀 맨얼굴 같은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길 바랬고 동시에 그게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모든 걸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아이가 길러지고 존재가 생기고 한다는 건 어쨌든 책임을 어떤 한 사람에게 다 전가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분야라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좀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 골문 것들 그리고 그거에 뭔가 저항하고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 얼굴들을 좀 직시하길 바라는 마음 그런 태도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춤 장면에 춤을 좀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한된 춤 전체를 말하기엔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서 말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런 국한된 태도 안에서 약간 영화 안에서 표현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에 따른 춤을 춘다에서 춤은 굉장히 명확하게 관객들도 메시지를 읽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오프닝 씬에서 신미가 이제 춤을 멈추고 그 팔을 돌리는 그 장면에 대한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결국엔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제 자신이 여자라고 했을 때 어떤 폭력을 당했던 것을 춤으로 승화했었던 거였고 결국엔 이제 마지막 씬에서도 신미가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닥친 그 문제에 대해 저항하는 게 결국엔 또다시 춤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과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방식도 분명 있고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화하는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감동을 주고 나이스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듣기 싫은 것도 듣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신미의 저항이 눈살 찌푸리는 게 아니라 참 멋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길 바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영화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낮의 우리라는 영화를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최초의 생각 같은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중에 춤추는 행위가 뭔가 저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춤을 출 때 되게 기분이 좋은데 춤을 추는 순간에는 되게 그 순간에 진짜 집중하고 내가 뭔가 진짜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춤을 소재로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제 영화에 마지막 엔딩에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같이 누군가 춤을 춘다는 게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그 사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그런 씬을 연출하게 됐고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춤 6월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춤은 이제 뭔가 소재라기보다는 좀 언어로서의 춤을 활용하고 싶었고 제가 춤을 출 때 느꼈던 자유와 기쁨의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록 뭐 춤출 때 마냥 웃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 인간이 가지는 희노애락을 몸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언어가 아니더라도 전달이 되는 그런 정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네 분의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춤으로 괜찮지 않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한 네 분의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드리고 관객분들이 안 계시지만 아마 박수를 쳐주실 것 같아요. 네.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콘텐츠는 오늘 감독과의 대화 GV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도 계속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